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재인 측근 3종 세트가 있어요. 문재인 측근 3종 게이트, 황운하 선거농단, 유재수 감찰농단, 우리들 병원 금융농단, 이렇게 세 가지 문재인 측근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해서 좀 쉽게 간단하게 여러분께 요약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김거희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운하 선거농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친구인 송철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울산시장을 하고 있는 송철호가 문재인의 친구인데, 이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황운하라는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시켜서 그때 당시에 울산시장을 하고 있던, 자유당의 울산시장을 하고 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표적수사를 지시한 사건을 황운하 선거농단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하면, 문재인이 자신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울산시장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을 표적수사를 해서 각종 의혹으로,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쏟아부어서 선거에서 이기게 한 사건이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있지도 않은 죄를 그때 당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한테 덮어 씌웠다. 이걸 보고 국민들이 누가 김기현을 뽑아주겠습니까? 김기현이 각종 나쁜 짓들을 저질렀다 하고 막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 얼마 안 남아서. 그러다 보니까 울산 시민들이 김기현에게 원래 지지를 보내던 울산 시민들도 등을 돌리게 되면서 송철호를 찍어주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송철호를 당선을 시켰다. 이게 이 황운하 선거농단의 핵심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 악의적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오히려 10% 이상 포인트로 송철호 시장을 앞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지율이. 그런데 이 수사가 시작되면서 역전이 됐다. 그리고 황운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2일 날 좀 전에 따끈따끈한 뉴스가 떴는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자살을 했다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 수사관은 청와대로 파견이 돼서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일과 관련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말하자면 이 황운하 사건에 연루돼 있던 수사관 중에 한 명이 자살했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상상인 운영에 연루돼 있다. 이런 의혹으로 한 차례 수사를 받았던 사람도 자살을 했었죠. 지금 벌써 조국, 문재인 관련해서 두 명의 인물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두 명의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볼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유재수 감찰농단 사건입니다. 문재인과 형동생 사이라고 하는 유재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재수라는 사람이, 문재인과 형동생이라고 하는 그 정도로 친한 유재수라는 사람이 뭔가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반이 수사를 했던 겁니다. 이 유재수를. 근데 수사를 하고 있다가 특감반 지시체계 밖에서 감찰 중단 압력을 받았다. 그래서 이 유재수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다. 이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게 유재수 감찰농단이에요. 이 유재수의 비리가 뭐였냐. 이 사람이 2017년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했었습니다. 이때 사모펀드 운용사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람을 감사를 한 겁니다. 감찰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특감반 지시체계 밖에서 감찰 중단 압력을 받아서 이 수사를 중단을 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이거 누가 막은 거야? 외압이 누가 외압을 넣은 거야? 라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조국보다 윗선이다. 조국이 당시에 민정수석이었으니까 그럼 조국이 시켰어? 이렇게 물어봤겠죠, 당연히. 근데 아니다. 오히려 조국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조국보다 더 위. 민정수석이면은 장관급이에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위. 과연 누구겠는가? 이게 문재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예요. 윤석열이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이 유재수 감찰농단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 병원 금융농단입니다. 산업은행이 우리들 병원 원장한테 2012년 대선 직전에 1,400억 원을 대출해줬고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796억 원을 부정대출 특혜를 주었다. 이런 의혹을 우리들 병원 금융농단이라고 합니다. 이 액수를 다 합치면 한 2,2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우리들 병원의 담보 능력이 약 1,000억 정도다. 우리들 병원의 담보 여력은 1,000억 정도인데 2,200억의 대출을 받았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쭉 보다 보니까 우리들 병원의 원장이 누군가 보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다. 주치의였던 이상호 씨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꼽히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여권 실세들과도 친분이 두텁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양정철, 정재호, 윤규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이런 친문 인사가 대거 관여가 된 것 같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들 병원 이 대출 의혹 이거 좀 이상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수사가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중단이 됐다. 이것도 아까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사를 하다가 뭔가 이상한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이 됐다. 이게 왜 이러느냐? 이런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 병원 금융농단 이슈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반박을 못하고 오히려 휴가를 냈어요. 또 이분 특징이 뭔가 자신이 궁지에 몰리거나 뭔가 국민 앞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만 오면은 휴가를 가요. 또 휴가를 갔다. 문재인이 또 휴가를 갔다. 자리를 오히려 피했다. 해명 대신에 휴가를 갔다.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게 지금 검찰, 경찰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농단을 한 세력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정말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야당의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거나 아니면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나는 잘 몰랐다.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있겠는가? 우리 국민들이 이건 뭐 좌우를 넘어서 일반적인 국민적인 상식에서 말이 안 된다.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줄줄이 터지고 있는데 문재인이 몰랐다? 몰랐으면 대통령이 너무 무능한 것이고 알았으면 정말 문재인이 너무나 지독히도 썩은 것이다.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선일보와 검찰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각종 비리들을 쌓아놓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터져나올 것이 많다. 즉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은 시작이 되었고 레임덕이 시작이 됐으니까 검찰이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대놓고 공격을 하는 거겠죠.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살아날 방법은 없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것과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민심을 담아낼 그릇을 만드는 시간 중에 어떤 게 더 빠를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말고 정말 문재인 정권만 죽어라 공격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조국 사태로 인해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국 사태 그렇게 비판이 나오고 하는데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을 아무리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못해도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정말 확실하게 개혁을 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빨리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 100석, 이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말고 150석 이상, 200석까지 우리는 받아내겠다. 이런 자세로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